저는 김태수입니다. 올해 67, 40년을 몸담았던 대한전자에서 정년 퇴직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퇴직금 받고 조용히 여생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골프나 치고 손주나 봐주고 그렇게 늙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전 상무님, 혹시 복귀 의향 있으십니까? 정부 정책으로 시니어 재고용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조건은 예전만 못하지만 필요하시면 다시 오셔도 됩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67에 무슨 재취업입니까? 하지만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아내는 맨날 잔소리고 할 일은 없고 퇴직금도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40년을 일했던 그 회사에. 하지만 직급은 달랐습니다. 전 상무에서 계약직 부장으로, 급여는 절반, 사무실도 구석짜리. 첫 출근하는 날 저는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67의 노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1년만 하고 나오자. 돈 좀 벌고. 그렇게 다짐하며 회사 문을 열었습니다. 인사팀 김 과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저보다 30살은 어린 젊은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 부하였을 사람이 이제는 제 상사였습니다. 김 부장님, 어서 오세요.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예전엔 김 상무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김 부장입니다.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니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그 전설의 김상무? 진짜 늙었네. 저렇게까지 일해야 하나? 불쌍하다. 귀에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어쩝니까?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시스템이 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업데이트가 몇 번이나 된 모양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당황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도와드릴까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스커트,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 맑은 눈동자, 아름다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누구? 저요? 저 이번에 입사한 신입사원 강서연이에요. 부장님 옆자리에 배치됐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형광등 아래서도 빛났습니다. 아, 그래요. 강사원. 잘 부탁합니다. 저야말로요, 부장님. 많이 배우고 싶어요. 서연은 제 옆에 앉아 컴퓨터 사용법을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마우스를 잡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서연의 손이 제 손 위에 올려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일하는 서연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 전화 받는 목소리, 가끔 흘러나오는 향수 냄새. 정신 차려, 김태수. 너 67이야. 저 애는 손녀뻘이야.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부장님, 같이 식사하실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 아니, 괜찮아요. 저는 혼자 먹을게요. 왜요? 저도 혼자인데. 신입이라 아는 사람 없어요. 같이 가요. 서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서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할배 누구야? 신입이랑 밥 먹네. 뭐야?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서연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부장님, 회사 오래 다니셨다며요? 응, 40년. 와, 대단하세요. 저도 40년 다닐 수 있을까요? 글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금방 이직하던데. 서연이 웃었습니다. 저는 오래 다니고 싶어요. 안정적인 게 좋아요. 부장님처럼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롤모델로 본다는 게 기분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은 자주 제게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커피 드릴까요? 부장님, 이 보고서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부장님, 퇴근하세요? 저도 같이 가요. 처음엔 그냥 친절한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우려는 열정이 있는 거라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서연은 다른 선배들한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유독 저한테만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하게 됐습니다. 긴급 보고서 작성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실엔 저와 서연만 남았습니다. 부장님, 배고프지 않으세요? 제가 치킨 시킬게요. 괜찮아요. 저는 안 먹어도 돼요. 에이, 드셔야죠. 제가 살게요. 서연이 치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먹었습니다. 밤 9시 텅 빈 사무실에서 부장님 결혼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응, 했지. 40년 됐어. 와, 오래 사셨네요. 사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뭐, 평범하지. 전업주부고.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행복한가? 아내와? 글쎄요. 그냥 사는 거죠. 오래 살다 보면 사랑보다는 정이죠. 서연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정이요? 사랑은 어디 갔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사랑은 젊을 때나 하는 거지. 67이 무슨 사랑.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서연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피했습니다. 야, 그만 먹고 일 마저 하자. 밤 11시 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주차장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부장님 차 어디 있어요? 태워드릴까요? 제 차 있어요. 아니, 괜찮아. 나 지하철 타고 가. 지하철요? 이 시간에? 위험해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서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차는 작은 경차였습니다. 안에 들어가니 서연의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집 어디세요? 일산. 오, 저도 그쪽이에요. 거짓말 같았지만 믿기로 했습니다. 차 안은 좁았습니다. 서연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운전하는 서연의 옆얼굴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신 차려. 김태수? 스스로를 다시 타일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사원. 조심히 들어가요. 네, 부장님도요. 내일 봐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집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66, 저보다 1살 어립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응, 왔어. 저녁은?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이랑 치킨 먹은 게 저녁이었습니다. 씻고 나왔더니 아내는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서연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의 미소, 서연의 목소리, 서연의 향수 냄새.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부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환하게 웃는 서연을 보자 어젯밤의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응, 좋은 아침. 커피 드릴까요? 응, 고마워. 서연이 커피를 타왔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점심 약속 있으세요? 아니, 없는데? 그럼 제가 맛있는 데 알려드릴게요. 같이 가요. 또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이랑 강 사원 뭐야? 맨날 붙어 다니던데. 나이 차이 몇 살인데. 할아버지 손녀뻘 아니야? 저는 들은 척 안 들은 척 했습니다. 서연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부장님, 오늘 회식 가시죠? 회식? 무슨 회식? 신입사원 환영회요. 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꼭 오셔야 해요. 나는 늙은이라 빠지려고 했는데 서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부장님 안 오시면 저 서운해요. 결국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고깃집에 20명 정도 모였습니다. 저는 제일 나이가 많았습니다. 다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술을 잘 못합니다. 나이 들어서 더 약해졌습니다. 부장님, 한잔하세요. 젊은 사원들이 술을 권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어느새 취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응, 괜찮아. 얼굴 빨개지셨어요. 귀여우세요. 귀엽다? 67 노인한테? 저는 웃었습니다. 2차 가자. 누군가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저는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부장님. 서연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부드러운 손길. 노래방으로 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젊은이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부장님, 노래 안 하세요? 나는 노래 못해. 에이, 한 곡만 하세요. 서연이 리모컨을 건넸습니다. 저는 오래된 발라드를 선곡했습니다. 젊었을 때 즐겨 듣던 노래. 노래를 부르는데 서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멋져요, 부장님.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3차는 포장마차였습니다. 이젠 반쯤 취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와 서연만 남았습니다. 부장님, 집 가셔야죠.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아니, 나 좀 더 마실래? 안 돼요. 많이 취하셨어요. 서연이 제 술잔을 뺏었습니다. 일어나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서연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미안해, 민폐 끼쳐서. 무슨 말씀이세요? 재밌었어요. 택시가 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잘 들어가세요, 부장님. 내일 봐요. 응, 고마워. 너도 조심히 가.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술 냄새 진동이네. 어디서 이렇게 마셨어? 회사 회식. 이 나이에 무슨 회식을 그렇게 자주 해? 건강 생각 좀 해. 알았어. 자러 갈게. 저는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서연이 생각났습니다. 왜 저 애는 나한테 그렇게 잘해줄까? 그냥 착한 애인 건가? 아니면, 아니야. 말도 안 돼. 내가 착각하는 거야. 다음 날 월요일 출근했습니다. 서연이 제 책상에 뭔가를 놓고 갔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넥타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실크 넥타이. 그리고 쪽지가 있었습니다. 부장님, 금요일 회식 때 넥타이 얼룩 묻으신 거 봤어요. 이거 드릴게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마이너스 서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뭐지? 선물? 서연아, 이거.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아니,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산 거예요. 하지만, 받으세요. 거절하시면 서운해요. 저는 넥타이를 받았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넥타이를 메고 다녔습니다. 매일. 서연이 좋아했습니다. 부장님, 오늘도 그 넥타이 하셨네요. 정말 잘 어울려요. 그런가? 네, 진짜 멋있으세요. 멋있다? 67 노인한테?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밖에서 먹어요. 회사 근처 맛집 알거든요. 밖에서? 구내식당 아니고? 네, 가끔은 바람 쐬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둘이 회사를 나왔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일식집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주보고 앉으니 뭔가 데이트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장님, 여기 초밥 진짜 맛있어요. 자주 와? 가끔요. 혼자 올 때도 있고. 혼자? 남자친구랑 안 와? 서연이 웃었습니다. 남자친구 없어요. 예쁘게 생겼는데 왜? 서연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제 이상형이 까다로워서요. 어떤 스타일인데? 나이 많고 경험 많고 성숙한 사람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나를 말하는 건가? 아니야. 착각이야. 점심을 먹는 동안 서연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연애는 어떻게 했는지, 결혼은 어떻게 했는지. 부장님은 첫사랑이랑 결혼하셨어요? 아니, 아내는 맞선으로 만났어. 첫사랑은요? 옛날 얘기지. 대학 때 사귀었는데 헤어졌어. 왜요? 잘 안 맞았어. 젊었을 때 일이야. 후회 안 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후회? 글쎄, 이미 지난 일인데 뭐. 하지만 가끔 생각나시죠? 서연의 눈빛이 뭔가 다른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렇지, 저도요. 첫사랑 가끔 생각나요. 너도? 네. 근데 그 사람이랑은 안 됐어요. 나이 차이 때문에. 나이 차이? 네. 그 사람이 저보다 많이 많았거든요. 얼마나? 안. 30살 정도? 제 숨이 멎었습니다. 30살 차이. 그렇게 차이 나는데도 좋아했어? 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맞으면 되는 거지. 서연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 차이 많이 나면 사랑하면 안 되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서연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혹시 그건 나한테 하는 말인가? 아니야. 내가 너무 의식하는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놨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 회사 근처에서 먹었어. 구내식당 아니고? 응, 밖에서. 누구랑? 그냥 직장 동료랑.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과 단둘이 먹은 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아내는 TV만 봤습니다. 저랑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40년을 산 부부. 이제는 이런 겁니다. 말도 없고 관심도 없고. 반면 서연은 제 말 하나하나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제 눈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를 인정해줬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는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서연은 그냥 직장 동료야. 손녀뻘이야. 하지만 마음은 자꾸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또 출근했습니다. 서연이 오늘따라 특별히 예뻐 보였습니다. 분홍색 블라우스에 흰색 스커트, 머리를 곱게 따았습니다. 부장님, 오늘 회의 있죠? 제가 자료 준비했어요. 고마워. 회의실로 함께 갔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모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발표를 했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회의 중간에 서연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부장님, 발표 정말 멋있어요. 그 순간 서연의 입김이 제 귀를 스쳤습니다.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친구들 만나서 저녁 먹기로 했어. 혼자 먹어. 응,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는 요즘 자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한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부장님, 저녁 어떻게 하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냥 편의점에서 뭐 사 먹으려고. 에이,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먹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안 돼요. 저 혼자 먹기 싫어요. 같이 가요. 서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결국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회사 근처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조용한 2층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둘만 있는 공간. 고기가 구워졌습니다. 서연이 직접 구워줬습니다. 부장님 드세요. 아, 입 벌리세요. 서연이 고기를 집어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아, 아니, 내가 먹을게. 에이, 제가 해드릴게요. 서연의 손길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소주가 나왔습니다. 부장님, 한잔하세요. 나 술 약해.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있잖아요. 취하셔도 돼요. 한 잔, 두 잔, 세 잔. 어느새 취기가 올랐습니다. 서연도 약간 취한 것 같았습니다. 볼이 빨개졌습니다. 부장님, 저 물어봐도 돼요? 응? 저 어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뭐가? 저요. 여자로서 어때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좋은 애지. 좋은 애요? 그게 다예요?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부장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아. 나는 67이야. 너는 32이고 나는 너 할아버지 뻘이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그리고 나는 결혼했어. 40년 산 아내가 있어. 사랑하세요? 사모님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 아내를? 모르겠습니다. 정이 사랑인지 습관이 사랑인지 대답 못 하시잖아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장님, 저는 부장님이 좋아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서연아, 진짜예요.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나이 많은 거 상관없어요. 오히려 좋아요. 성숙하고 든든하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진짜 저를 봐주는 사람한테. 저는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꽉 잡았습니다. 부장님도 저 좋아하시잖아요. 티나요. 절 볼 때 눈빛이 달라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서연을 좋아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서연아, 이러면 안 돼. 나는. 왜요? 왜 안 돼요? 서연이 울었습니다. 나이 때문에요? 결혼했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부장님이 좋은데. 저는 흔들렸습니다. 엄청나게. 67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저를 원한다고 합니다. 거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집에 가야겠어. 너도 정신 좀 차려. 우리 둘 다 취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부장님,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 택시 탈게. 안 돼요. 서연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적어도 택시 탈 때까지는 같이 있을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10시.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는데 잘 안 잡혔습니다. 부장님, 제 차에 타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아니, 제발이요. 결국 서연의 차에 탔습니다.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만 아는 비밀. 점심시간 서연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장님,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야근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처음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서연과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장님, 어젯밤 후회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여기 어디야? 조용한데요. 차는 한강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한밤중 아무도 없는 곳. 서연이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껐습니다. 서연아, 우리. 서연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장님, 저 진심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연아, 부장님도 저 좋아하시잖아요. 솔직해지세요.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좋아해. 너무 좋아해. 미칠 것 같아. 그 고백에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왜 안 되는 건데요? 서로 좋아하는데. 안 돼. 나는 기혼자야. 나이도 너무 많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알아? 상관없어요. 저는 사람들 눈 신경 안 써요. 나는 신경 써. 나는 비겁한 남자야.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비겁하지 않아요. 솔직한 거예요. 두 손이 맞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연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강변에서 67과 32, 35살 차이, 금지된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죄책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요. 전혀 후회 안 해요. 서연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처럼 만나면 안 될까요? 그게 쉽지 않을 거야. 들키면, 안 들키면 되죠.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저는 또 무너졌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비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평범한 상사와 부하 직원, 퇴근 후에는 연인,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습니다. 항상 조용한 곳에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처음엔 카페나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말했습니다. 부장님, 제 원룸에 오실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연아, 그건 왜요? 밖에서만 만나긴 불편하잖아요. 제 집은 안전해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서연의 집은 회사에서 멀지 않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연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서연이 커피를 타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둘만 있는 공간. 부장님, 편하게 계세요. 서연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얼마나 있었을까요? 1시간? 2시간?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아, 나 가봐야 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의심할 시간입니다. 벌써요? 미안해.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죄책감은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아내를 봤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 이제는 주름진 얼굴, 흰머리, 미안해 여보.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는 재고용 부장, 저녁에는 32 애인을 만나는 67 남자, 집에서는 40년 아내의 남편, 세 개의 얼굴을 가진 남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은 저를 젊게 만들었습니다. 서연과 함께 있으면 67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부장님,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요? 주말? 나는 주말에는 집에 있어야 해. 에이, 하루 정도는 괜찮잖아요. 골프 친다고 하세요. 골프? 네, 사모님은 모르시잖아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토요일 오전만. 그래서 토요일 아내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골프 치러 가. 골프? 당신이? 응, 오랜만에. 저녁에 올게. 조심히 다녀와. 아내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거짓말 안 하던 남편이니까. 서연과 만났습니다. 차를 타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남이섬에 도착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손녀인가? 효자네 할아버지 모시고 여행 다니고 그런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장님, 저기서 사진 찍어요. 서연이 제 팔짱을 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풍나무 아래에서 둘이 함께. 저는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산책을 했습니다. 평범한 연인들처럼 오후 4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부장님,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서연이 제 볼에 키스했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왔어? 골프 어땠어? 좋았어. 피곤하겠다. 씻고 쉬어. 응.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다음 주 월요일 출근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 부장이랑 강 사원 수상하지 않아? 맨날 같이 다니던데. 나이 차이가 얼만데. 뭔 사이야?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사람들이 우리 수상하게 본대요. 알아. 조심해야겠어. 앞으로는 회사에서 거리를 둬요. 밖에서만 만나요.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날부터 회사에서는 거리를 뒀습니다. 인사만 간단히 하고 업무 외에는 대화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서연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서연의 집에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아, 가봐야겠다. 일어서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회사. 야근 중. 지금까지? 몸 상할라. 곧 갈게. 빨리 와.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봤습니다. 사모님이세요? 응. 집에 가보세요. 미안해. 괜찮아요. 조심히 가세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야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매일 늦게 오잖아. 회사가 바빠서 그래. 재고용인데 뭐가 그렇게 바빠? 좀 쉬엄쉬엄 해. 알았어. 그리고 여보. 응? 당신 요즘 뭔가 달라졌어. 뭐가? 모르겠어. 표정, 분위기, 예전이랑 다른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킨 건가?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런가. 건강 챙겨.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걸.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서연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김 부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돌아보니 회사 동료 박 과장이었습니다. 아, 박 과장. 저녁 먹고 있어. 혼자요? 아, 강 사원이랑 같이 계시네요. 응, 업무 얘기 좀 하려고. 이 시간에요? 금요일 저녁에? 박 과장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응, 급한 일이라서. 아, 그렇군요. 그럼 방해 안 할게요. 맛있게 드세요. 박 과장이 가고 나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들킨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근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김 부장 진짜 강 사원이랑 사귀나 봐. 박 과장이 봤대. 금요일 밤에 둘이 저녁 먹는 거. 나이 차이가 30 몇 살인데 말이 돼? 점심시간 인사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부장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인사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요즘 강 사원이랑 가까우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소문? 무슨 소문? 둘이 사귀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황당합니다. 저는 그냥 업무적으로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업무적으로요? 금요일 밤에 단둘이 저녁 먹는 게 업무입니까? 그건 프로젝트 관련해서 급하게 논의할 게 있어서요. 인사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다 수상하게 봅니다. 둘의 관계를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안 했든 소문이 문제입니다. 부장님도 아시잖아요. 회사에서 소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조심이 아니라 아예 거리를 두세요. 특히 강사원이 신입인데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부장님한테 책임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회사에서 우리 눈치챘어. 서연이 답장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걱정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아. 아니, 아무것도. 정말?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사람들이랑 자주 만나? 아니, 별로. 그럼 왜 매일 늦어? 진짜 야근이야?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야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여보,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없어. 왜 그래? 아니, 그냥. 요즘 당신이 낯설어서. 낯설다?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 느낌이 그래. 당신 뭔가 달라졌어. 피곤해서 그런가 봐. 나이도 있고. 그런가.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의심하고 있다는 걸.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의심받고 집에서도 의심받고 이러다가 다 들키는 거 아닌가? 불안했습니다. 서연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부장님, 왜요? 밤늦게. 우리 잠시 만나는 거 중단하는 게 어떨까? 네. 왜요? 너무 위험해. 회사에서도 눈치챘고 집에서도 의심하고. 알겠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이해해줘. 알겠다니까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끝내는 게. 그런데 다음 날 출근하니 서연이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점심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사원이 사표 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아침에 내고 갔어요.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던데요.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연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왜 사표를 내? 답장이 없었습니다.
퇴근 후 서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문 열어줘.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왜 사표를 냈어? 부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위험하다고. 만나지 말자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는 거야? 네. 회사 다니면 부장님 얼굴 봐야 하잖아요. 못 참을 것 같아서요. 서연아, 그냥 가세요. 부장님 말이 맞아요. 우리 너무 위험했어요. 서연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문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겁쟁이야. 내가 비겁해. 알아요. 그러니까 가세요. 나 사랑해. 그 말에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요. 저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더 아파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복도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67과 32. 금지된 사랑.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랑. 그날 밤 저는 서연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으로 밤을 샌 겁니다. 아내한테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제는 거짓말이 익숙해졌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서연이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저는 서연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나이 차이고 뭐고 상관없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는 기혼자입니다. 40년 산 아내가 있습니다. 성인 자식도 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부장님 안 주무셨어요? 응.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 우리 애기.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장님, 저 결심했어요. 뭘? 회사 그만두고 다른 데 취직할래요. 그리고 부장님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결정? 저랑 함께 할지 아니면 사모님한테 돌아갈지. 저는 부장님이 선택하시는 대로 따를게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서연아, 나는 말 안 하셔도 돼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아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출장 다녀왔어? 응. 짐도 없이? 아, 회사에 두고 왔어. 그래. 세수하고 와. 아침 차렸어. 아침을 먹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애들 집 갈까? 오래 못 봤잖아. 애들? 응. 큰애가 손주 보여주고 싶대. 아, 그래. 좋지. 큰아들은 39. 손주가 5살입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손주와 서연의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것을. 손주는 5살, 서연은 32, 27 차이. 제 아들과 서연의 나이 차이는 7살. 현실이 확 다가왔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주말 큰아들 집에 갔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반겼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고,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아들 부부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 어때요? 재고용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만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도 있으시니까. 알아.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회사에 젊은 사람들 많죠? 힘들지 않으세요? 뭐, 그렇긴 한데.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야. 저희 회사에도 시니어 재고용 있는데요. 신입사원들이랑 갈등이 많다고 하던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손주 같은 거 보살펴주면서 편하게 살자.
당신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그래. 회사 그만둘 생각 없어? 아직은 좀 더 다녀볼게.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없어. 정말, 정말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월요일 출근했습니다. 서연이 없는 사무실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수 부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강서연 아버지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연의 아버지? 아, 안녕하세요. 안녕은 무슨, 우리 딸한테 뭐 한 거요? 제가, 뭐요? 우리 서연이가 회사 그만두고 매일 울고 있어요. 당신 때문이라고 하던데? 그건 예순이 넘은 양반이 30 초반 애를 가지고 뭐 하는 거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요? 당신 결혼했다며? 자식도 있다며? 네. 우리 딸 인생 망치지 말고 손 떼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연의 부모까지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봅니다. 그날 저녁 서연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아버님한테 전화 받았어. 죄송해요. 아빠가 제 핸드폰 보셨나 봐요. 괜찮아. 내가 미안해. 부장님, 저 때문에 힘드시죠? 아니야. 내가 시작한 일이야. 부장님, 저희 이제 정말 끝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나 너무 혼란스러워. 저도요. 조금만 시간을 줘. 정리할게. 네.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서연을 선택할 것인가, 아내를 선택할 것인가.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게 폭발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내가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아내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카카오톡 대화가 떠 있었습니다. 아내 친구와의 대화였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언니 남편 불륜 중인 거 알아? 뭐?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 사람이 봤대. 언니 남편이랑 젊은 여자랑 같이 다니는 거. 회사 동료래. 설마, 사진도 있어. 보내줄까? 그리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서연과 제가 남이섬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누가 찍은 걸까요? 몰래 찍힌 겁니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설명해야지. 이 여자가 누구야? 그건 30 될까 말까 한 여자랑 손잡고 데이트하고 40년 산 아내는 집에 두고. 여보, 진정해. 얘기하자. 무슨 얘기를 해? 불륜이잖아. 바람 핀 거잖아. 아내가 울었습니다. 40년을 살았어. 40년을. 내가 뭐가 모자라서? 내가 늙어서? 못생겨서? 아니야, 여보. 그럼 뭔데? 왜 다른 여자를 만나? 저는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당신 나 바보로 만들었어. 매일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정말 미안해. 미안? 그 여자는 누구야? 회사 사람이라며? 이름이 뭐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강서연이요. 아내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요? 이 여자한테 전화할 거야. 안 돼. 왜 안 돼?
내 남편 빼앗은 여자한테 할 말 있어. 아내가 서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막지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강서연 씨죠?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나 김태수 아내요.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 젊은 것이 유부남 꼬셔서 집안 망치고 죄송해. 아니에요. 제가 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나이 먹은 남자가 좋아? 돈이 좋아? 아니에요. 저는 진짜 부장님을 사랑해요. 그 말에 아내가 휴대폰을 집어던졌습니다. 사랑? 유부남을 사랑해? 나이 차이가 얼만데? 아내가 저를 때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이혼하자.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를 해? 당신 불륜 저질렀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용서될 것 같아? 40년이 뭔데? 40년을 개처럼 살았어. 아내가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아내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수 씨 맞으십니까? 네. 저는 김정숙 씨의 변호사 이민호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잠깐만요. 아내랑 얘기 좀. 김정숙 씨는 대화 거부하셨습니다. 변호사 통해서만 소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말 이혼이구나. 4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 부장 아내한테 걸렸대. 이혼 소송 들어갔대. 강사원 때문에 집안 박살났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인사팀장이 또 저를 불렀습니다. 김 부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됩니까?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재고용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네. 회사로서는 이런 스캔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까지 정리하시죠. 회사에서도 잘렸습니다.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32 여자 때문에 서연한테 전화했습니다. 부장님 들었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하셨다며요. 응. 제 때문이죠? 죄송해요. 내 잘못 아니야. 내가 한 선택이야. 부장님, 저희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만날까요? 응. 만나자. 서연과 만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부장님, 후회하세요? 솔직히, 모르겠어. 후회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서운 건지. 저는 후회 안 해요. 서연아, 진짜예요. 저는 부장님 만난 거 후회 안 해요. 하지만 난 모든 걸 잃었어. 집도 직장도 가족도. 그럼 저라도 있잖아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랑 같이 사세요. 제가 부장님 책임질게요. 내가 나를, 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부장님이 좋아요. 하지만 서연아, 나는 67이야. 너는 32이고, 내 인생을 내가 망칠 수 없어. 안 망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67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너한테 너무 미안해. 울지 마세요.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외로움 때문에 너를 이용했어. 아니에요. 맞아. 나는 늙고 외로웠어. 아내는 나한테 관심 없고 회사에서는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받고
그때 내가 나타났어. 젊고 아름다운 너가. 부장님, 너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아직 남자로서 매력 있다고 느끼고 싶었어. 그래서 너를 이용했어. 서연이 울었습니다. 저는 진짜였는데. 알아. 너는 진심이었던 거 알아. 그게 더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헤어지자. 네. 너는 아직 젊어. 너한테는 미래가 있어. 나 같은 늙은이랑 있으면 안 돼. 싫어요. 서연아, 제발. 이게 너를 위한 거야. 저 부장님 없으면 못 살아요. 살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나를 잊을 거야. 안 잊어요. 평생 못 잊어요. 잊어야 해. 그게 너를 위한 길이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안녕, 서연아. 행복해. 부장님, 서연이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서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서연을 놓아주는 게 맞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빈집으로. 아내는 없었습니다. 가구들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67, 모든 것을 잃은 남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연과의 사진들을 봤습니다. 남이섬에서 찍은 사진. 둘이 웃고 있는 사진.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행복이었습니다. 사진들을 지웠습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서연 번호도 지웠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그날 밤 저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혼자서 취했습니다. 많이.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희끗한 머리, 67, 32 여자를 사랑했던 남자, 모든 걸 잃은 남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 내가 뭘 한 거지? 대체 무엇 때문에?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집에 제 웃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69입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고시원 같은 곳입니다. 이혼은 1년 전에 확정됐습니다. 재판에서 제가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퇴직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큰아들 집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손주를 돌봐주며 지낸다고 합니다. 저와는 1년 넘게 연락이 없습니다. 자식들도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했다고,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명절에도 혼자 보냅니다. 회사는 당연히 못 돌아갔습니다. 재고용 스캔들로 업계에 소문이 났습니다. 67의 재취업?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합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법니다. 월세 내고 밥 먹고 병원비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67의 32 여자를 사랑한 대가입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연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서연의 인생을 망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우연히 서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 회사 동료한테서였습니다. 김 부장님, 강 사원 결혼했대요. 뭐라고요? 네. 동갑내기 남자랑 결혼했대요. 다른 회사에서 만났나 봐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잘 됐네요. 근데 부장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살고 있어요. 힘드시겠어요. 뭐, 제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이 결혼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서연은 행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왜인지 눈물이 났습니다.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혼자 울었습니다. 68배 노인이 편의점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뭐 드릴까요? 일은 단순했지만 외로웠습니다. 밤새 혼자 카운터에 앉아 손님을 기다립니다. 가끔 젊은 연인들이 옵니다. 손잡고 들어와서 과자를 고르고 웃으며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도 저랬었는데 어느 날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취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제 또래쯤 되어 보였습니다. 소주 주세요. 이 시간에 술을 더 드시면 괜찮아요. 한 병만 주세요. 소주를 건넸습니다. 남자가 카운터에 앉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도 한잔 하실래요? 저는 근무 중이라. 에이, 한 잔 정도는 제가 살게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소주잔을 받았습니다. 건배.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이 나이에 편의점 알바를 하세요? 사정이 있어서요. 저도 사정이 있어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무슨 사정인데요? 아내랑 이혼했어요. 한 달 전에. 그렇군요. 젊은 여자 만나다가 걸렸어요. 20살 차이 나는 여자. 그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후회하세요? 매일 후회하죠. 근데 이미 늦었어요. 아내는 날 용서 안 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도 젊은 여자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외로움? 네. 나이 들면 아무도 안 봐줘요. 집에서도 투명 인간 취급받고 회사에서도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고 그때 젊은 여자가 관심 보여주면 넘어가는 거죠. 맞아요. 정확해요. 그게 착각인 줄 알면서도요. 남자가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근데 아저씨, 그 여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결혼했어요. 동갑내기 남자랑. 잘 됐네요. 네, 잘 된 일이죠.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는 매일 하죠. 근데 돌이킬 수 없어요. 저도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편의점 형광등 아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늙었습니다. 정말 많이 늙었습니다. 2년 사이 10년은 늙은 것 같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여기 들어가자. 물 사야겠어. 돌아봤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옆에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서연의 남편이겠죠. 서연이 편의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멈췄습니다. 부장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아는 분이야? 아, 예전 회사 상사분이세요. 아,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남편이 인사했습니다. 저도 인사했습니다. 서연이 물을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왔습니다. 1,500원입니다. 서연이 돈을 건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거스름 돈 500원입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는 다음 손님을 받았습니다. 서연이 나갔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서연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편지를 썼습니다. 서연한테 보내는 편지. 하지만 보내지 않을 편지. 서연아, 오늘 너를 봤어. 행복해 보여서 기뻤어. 나는 내가 그렇게 웃으며 사는 게 보고 싶었어. 미안해. 너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너를 이용했어. 내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내 감정은 진심이었어. 너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게. 너는 행복해야 해. 나 같은 늙은이 때문에 인생 망치면 안 돼. 행복해, 서연아.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김태수.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영원히 보내지 않을 편지. 다음 날 일요일이었습니다. 교회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평생 갚아야 합니다. 용서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사무실로 오세요.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서연과의 일, 이혼, 모든 것. 목사님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김 집사님, 후회하십니까? 네, 정말 많이요. 그럼 용서를 구하셨습니까? 아내한테는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아직입니다.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그날부터 매일 기도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내에게, 서연에게, 제 자식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석 달쯤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둘째 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나 서윤이야. 서윤아, 잘 지내세요? 응, 그럭저럭. 아빠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날래요? 커피 한 잔해요. 그래, 좋아. 토요일 딸을 만났습니다. 35이 된 딸. 다 컸습니다. 아빠,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그렇지? 살이 좀 빠졌어. 밥은 잘 드세요? 먹고 살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서윤아, 엄마는 아직 화나셨지만 저는 아빠도 이해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고마워. 근데 아빠, 그 여자 정말 사랑하셨어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 외로워서 시작했어. 근데 나중엔 진짜 사랑했던 것 같아. 그럼 후회 안 하세요? 후회해. 엄청. 하지만 동시에 그때 느꼈던 감정은 진짜였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도 사람이니까요.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변명은 안 할게. 내가 잘못했어. 알아요. 딸과 2시간을 보냈습니다. 헤어질 때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 달에 또 봬요. 정말? 네.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요. 고마워, 서윤아. 딸이 떠나고 저는 벤치에 앉아 울었습니다. 용서. 조금씩이지만 용서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69.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여전히 혼자 삽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딸을 만납니다. 가끔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평화로워졌습니다. 어제 편의점에 젊은 커플이 왔습니다. 남자가 60쯤, 여자가 30쯤 되어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계산하면서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이상해 보여요? 아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남자가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둘이 나갔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혼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만약 제가 독신이었다면, 만약 아내가 없었다면, 서연과 당당히 사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혼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배신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새벽 편의점 문을 닫고 집에 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9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머리는 더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후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서연이 보고 싶은 마음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라고, 제가 선택한 길이라고,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69, 아직 살아야 할 날들이 있습니다. 후회와 함께, 그리고 조금의 희망과 함께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행복해, 서연아.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잘 자, 서연아. 안녕.